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연휴 지나고 제가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설레면서도 걱정 많으시죠? 지금 이 아이 보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걱정할 만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할 만한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학부모들은 이런 아이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이 아이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질이나 장점을 나중에 이렇게 파괴하면서 평균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성향 기질은 어떻게 보면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럴 수 있고, 또 실제로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성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타고난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뭔가 이제 거기에 몰입하고, 그 몰입의 정도가 뭐 몇 시간의 몰입, 이게 아니라 쭉 며칠,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어떤 그런 좀 장기적이고 강한 어떤 몰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뭐 좋다 나쁘다 따지긴 좀 그렇지만 좋은 능력이죠. 그리고 이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지 못하는 아이들은 뭘 갖다 주더라도 쉽게 이렇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에 비해서 이 아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몰입했을 때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럼 이것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에만 몰입하지 말고 이걸 분산해서 딴 데다 몰입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 아이가 타고난 어떤 기질,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을 어머니가 무시하면서 이 아이는 굉장히 평균적인 인간으로 변하면서 학습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초기에 분명히 이제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힘든 어떤 그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단 학교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공부 따라가는 것을, 학교 생활 자체를, 수업 시간 자체를 즐기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공부 자체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도 딱히 좋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초기에. 그 초기라는 말은 이게 1학년 초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1학년이 될지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지속될지 몇 년 동안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부는 굉장히 긴 겁니다. 그 긴 과정을 봤을 때 초기에 이 아이의 성향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아이는 학습에 대한 어떤 흥미가 없지요. 어머니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 어떻게 하면 동기를 심어줄까 하는데, 흥미가 없다 보니까 동기도 없고, 그리고 동기가 없으면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뭐 의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흥미, 동기, 의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아이한테 어떻게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나이고요.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다가 시간이 다 갈 겁니다. 그냥 이 공부 자체를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그냥 마음으로만 공감해줘도 되는데, 하고 싶은데, 해야 될 줄 아는데, 막상 해서 힘든 것들, 이걸 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아이한테는 그 학교 공부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스스로 선택한 것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들, 조작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이런 활동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좋아하는 반면에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분명한 그런 성향을 드러낼 겁니다. 이런 아이라면은 공부도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돼요. 공부하는 것이 스타일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자아이들이 한테 훨씬 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 같은데 여자아이들이 훨씬 유리한 그런 어떤 학습 어떤 그 행태만 요구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것은 아마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해야 될 역할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를 가진 숙명이고요. 근데 그 숙명이라고 해서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걸 도와주면서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 도움을 주면서 어머니께서 나중에 어머니조차도 굉장한 어떤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향이 분명하죠. 자기가 선택한 것들. 근데 이게 어머니가 시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 그리고 머릿속에서 막 계산하거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뭐 생각해서 문제 푸는 이런 것들 별로 관심 없어 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옆에 같이 있어 주십시오. 같이 있으면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문제 같이 읽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아이한테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이가 대답을 할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고 아이가 어려워할 때 지금 진짜 어렵겠구나 라고 아이의 속마음을 읽어주고 그랬을 때 아이가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했을 때 야 이거 진짜 기분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이의 어떤 마음을 읽어주면서 이거 엄마랑 같이 계획한 거 이거 실천을 했네. 야 지금 네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계획한 것들 실천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 아이한테 작은 성취감, 작은 희열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쌓여야 됩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어머니가 조금 없더라도 어머니가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 아이는 그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아이 혼자 두고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어머니가 옆에서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서만 가지고는 이 아이가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생 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입학해서 아이를 만나서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학교 생활에서 성적이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적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성적을 잘 받고 싶다라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대학교 가고 뭘 하고 연구하고 저런 어떤 걸 되려면은 연구해서 박사도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공부 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느껴가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서서히 느끼게 되고 느껴서 이제는 제대로 해야지 라는 그 결단이 서는 순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가 기본적으로 학교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계속 도와주는 것과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인식 자체를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 이런 것으로 완전히 못 박지 않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를 지도하는 원칙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 이 아이가 그래도 남들처럼 그래도 좀 책상에 앉아있으면은 한 50분 동안 앉아있고 10분 쉬고 다시 50분 동안 앉아있고 이런 어떤 기질을 가진 그런 걸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이 아이는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학습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굉장히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어떤 기질을 잘 살려주되 그 기질을 살려주되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을 때 어머니가 그냥 놔주든지 아니면은 학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능력까지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주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공감해주면서 아이의 힘을 북돋아주고 희열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그쪽에 몰입하니까 그거 잠시 어떤 생각의 어떤 집중 그런 관심을 끊고 이쪽에 좀 더 집중하자 해가지고 공부량을 지나치게 늘려갈 때는 이 아이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주의해 주십시오. 이 아이 현재 공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공부할 양이 많으나 적으나 다 싫어할 겁니다. 많아서 어려워하고 적어서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많든 적든 다 그냥 하는 내내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긴 시간 양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딱 정해서 이 아이랑 같이 딱 하고 그것만 해서 딱딱 끝내는 그런 것들. 그래서 과제 위주로 어떻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아이랑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막상 이제 학교 곧 입학하시면은 학교 진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국어 수학만이라도 제대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학기 전에 이제 아이 이제 국어와 수학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살 때도 반드시 아이를 데려가서 같이 아이가 원하는 국어 문제집은 2권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수학 문제집은 2-3권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지금 뭐 성향적으로 봤을 때 학원 체질이 아닐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머니께서 집에서 지도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학기 중에 할 것과 방학에 할 것을 구분해서, 방학 때 이제 사면 이제 1학기 문제집이 없으니까 학기 중에 국어 문제집 1권을 꾸준히 풀어나간다.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수학 문제집 1권이나 2권을 꾸준히 풀어나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어 문제집 2권, 수학 문제집 2-3권을 사주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1권은 방학 때 복습용으로 남겨두시고요. 이 아이는 그 학교 시험에 임박해서 한꺼번에 왕창 공부하는 거기에 전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공부를 힘들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매일 일정한 양, 적은 양이라도 매일 학교 진도에 맞춰서 복습해 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주위에서 계획을 짜주시고 이 아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힘들으셔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는 현재와 같은 학교 교육 환경에서는 흥미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비록 학습에 대한 지금 당장의 흥미는 없더라도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점점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꿈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이 아이는 어느 순간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몇 년이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 몇 년이 걸릴 거라라는 각오를 하시고 어머니께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아이를 믿고 지원하고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에 몰입하면 다른 걸 거의 안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에 대한 예전에 어떤 동영상 답변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걸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학습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이 아이의 기질을 살리면서 학습에 대한 어떤 기본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방법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어떤 큰 믿음이 있다. 긴 안목에서 큰 믿음이 있으면은 사실 그 과정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면 당장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수준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급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이 아이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 좀 꿈도 있고요. 그 꿈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꿈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초기에 학교에서의 두각은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저보다 엄마가 더 강하게 가지시고 느끼셔가지고 아이를 끝까지 믿음으로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막상 실천하시다 보면 조금씩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마다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같이 생각해서 좀 더 좋은 방법, 좀 더 구체적인 다른 어떤 실천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죠. 아쉽게도 오늘 답변은 이걸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실천하시다가 부딪히는 점 있으시면 저에게 또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랑 같이 행복하게 그런 공부 경험을 만들어 가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